증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골다공증 가지고 있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동반한다는 거죠. 질병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평균 5-6개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 번째,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내가 그때 뭐 잘못해가지고 이 병에 걸린 건지 뭐를 잘못 먹어서 병에 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딱 집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고 만성,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데 급성은 잠깐, 며칠 잠깐 아프다가 좋아지는 거고 만성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고혈압 잠깐 반짝 1-2달 치료하고 좋아지나요? 아니죠. 걸리면 그냥 돌아갈 때까지 계속 관리하는 병인 거예요. 만성이고 퇴행성, 많이 써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장기도 많이 써먹었고 관절도 많이 써먹었고 그래서 지금 안 좋아진 거니까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한 번 아프면 오래 아프시죠. 네, 오래 아프고 나흘만 한 해도 다시 심해져. 나흘만 한 해도 다시 심해지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뭐가 아프고 나면요 합병증을 남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가도 그걸 못 이겨내시고 폐렴 같은 것도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합병증이 또 생깁니다. 5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노화에 따라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대요. 신장이 뭐예요? 콩팥이잖아요. 콩팥.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인데 콩팥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정수기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러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돌 거 아니에요? 그 도는 피가 나중에 신장으로 모여요. 신장이 모이면 얘가 걸르는 거야. 그 피를 걸러가지고 노폐물 같은 거를 걸러서 밑으로 내보내. 그래서 걔가 방광으로 가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장이 하는 일인데 그걸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 노폐물을 걸러서 배설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배설을 잘 못하니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소변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못 싸니까 몸이 부어. 몸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부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배설을 똑바로 못하니까 오줌을 배설을 못하니까 몸에 수분이 쌓이겠죠. 그리고 이 물 안에 수분 안에 전해질이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전해질은 뭐냐면 우리가 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액 같은 거 맞을 때 영양제나 이런 거 말고 그냥 투명한 거 이렇게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뭐 생리식염수라든지 아니면 포도당 수액이라든지 이런 거 걸려있는데 그 안에 전해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맹물을 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전해질은 뭐가 있냐?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게 있어요. 나트륨은 그냥 염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소금기, 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냐? 물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으면 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짠 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붓죠. 나트륨을 많이 먹은 거잖아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수분을 얘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은 수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몸이 부어. 땡땡이 부어. 그다음에 칼륨은 뭐가 되냐면 심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칼륨의 수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심장마비 와요. 그래서 칼륨, 나트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전해질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몸 안에 곳곳에 다 뭐 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는 결국은 수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걸러내서 배설을 못하니까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수분 전해질 균형 얘기 나오면은 무슨 장기랑 관련이 있다? 신장이죠. 신장.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의식의 장애가 의식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심장, 아까 심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심장의 수축 이상이 되고요. 신경의 이상이 와요. 의식장애는 왜 빠지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땀을 이제 흘리다 못해 이제 나갈 땀도 없어지면 의식장애가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탈수되고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의식장애가 온다는 거고 6번에 보면 이게 5번하고 연결된 얘기인데 신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노폐물을 걸러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해. 근데 대상자분들이 다 병이 있다 보니까 드시는 약이 있어. 모든 약이 독성이 다 있어요. 모든 약은. 근데 독성보다는 나한테 이로운 게 더 크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약을 먹었을 때 그 독성을 소변이나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신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100을 배설해야 되면 100을 못하고 80만 배설하고 20을 몸에 남기는 거야. 근데 다음날 또 약을 먹어. 그럼 20이 또 남아. 다음날 또 약을 먹어. 20이 또 남아. 20, 40, 60 계속 몸에 독성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약물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도 신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과. 그래서 약물을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대상자분들이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 날 수 있어. 약을 젊은 사람들은 뭐 한 알 잘못 먹는다고 큰 문제는 아닌데 어르신들은 한 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민감의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6번의 첫 번째 줄에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이제 뭐 함정 문제로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하여 약물을 뭐 사용할 때 이렇게 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민감하다라는 건 뭐냐면 적은 양으로도 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상자분들은 약물에 민감합니다. 민감. 그 다음에 7번에 노인은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때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지금 다 코로나 걸려버려. 젊은 사람들은 면역으로 이겨내잖아요. 대상자분들은 면역이 약해. 그러니까 지금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걸려. 지금 독감 독도 걸려. 뭐 코로나 코로나 또 걸려. 이런 식으로 질환의 위험 요인이 만약에 딱 세균이 지금 막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는 이거 위험 요인이잖아. 위험 요인이 있다. 거기에 노출이 됐다 하면 그 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질환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당연히 면역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죠. 8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생기기 쉽대요. 뭐 뇌졸중은 가벼운 질환이 아니지만 가벼운 폐렴, 설사 이거는 막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와도 설사만 하루 한 2, 3일 해도 잘못하면 의식을 잃어요. 그러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고 163페이지에 혈액순환의 저하.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거를 혈액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심장에서 100을 짜서 몸으로 뿌렸으면 100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100을 짜서 뿌렸는데 80만 돌아와. 그럼 나머지 20은 어디가 있어요? 저 발끝, 저 손끝, 말초에 갔다가 다 안 돌아오는 상황인 거죠. 그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데 대상자가 누워있어. 그러면 혈액은 어디로 많이 고여있냐? 바닥에 많이 깔려있겠죠. 바닥에 많이 깔려있는데 걔가 심장으로 다 안 돌아오고 바닥에 깔린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살이 썩는 거야. 그게 욕창이에요. 그렇게 욕창도 잘 생기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 그건 뭐냐면 뼈에 붙어있는 근육, 우리 여기 이렇게 화면에 근육이 있잖아요. 이 근육이 이렇게 구부렸을 때 수축하고 폈을 때 이완되는 이 힘으로 관절이 움직이는 건데 대상자분들은 근육이 다 힘이 없어지죠. 근력이 다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축되고 이완되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관절이 뻣뻣해 이렇게 되는 거, 팔이 이렇게 돌아갔던 팔이 여기가 하고 뒤로 안 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에는 그 노인분들이 만약에 골다공증 있으신 노인분들이 낙상하면은 고관절 골절 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관절 골절을 입었어. 그럼 한 2주 동안은 무조건 그냥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한 2주는 무조건 누워있죠. 그 2주 동안 누워있는 동안 화장실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기저귀를 쓰고 나서 2주를 쓰고 나서 이제 일어나셔서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장실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계속 그때부터 쭉 기저귀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환이 치유가 되고 대상자분들이 이제 2주 써봤더니 나 가만히 누워가지고 똥만 싸면 돼. 힘만 주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는 게 귀찮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픈 거야. 거기까지 걸어가는 내 다리가 아프고 귀찮고 나 그냥 여기서 쌀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얘기고요. 노인성 질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나오는 거는 소화기계 이제 계통별로 이제 질환이 나올 텐데 소화기계는 그 페이지에서 외우실 거는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먹고 똥을 싸는데 한 문까지를 그냥 전체를 소화기관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4페이지의 첫 번째 줄을 외우셔야 됩니다. 대장의 역할이에요. 대장. 대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대장이 뭐예요? 큰 창자죠. 큰 창자. 큰 창자. 우리 몸에서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와가지고 위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뭐 12지장 어쩌고저쩌고 가가지고 소장에서 꿀꿀 해가지고 거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우리가 뭐 먹은 거. 그러면 소장에서 어디로 넘겨주느냐? 대장으로 넘겨줘요. 대장으로 넘겨줘요. 큰 창자. 그래서 소장에서 연결된 대장으로 넘겨주는데 이 넘겨줬을 때 웬만한 영양분은 다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넘겨주는 건데 이 넘겨줬을 때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물설사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설사의 상태로 여기를 넘겨줘. 그럼 여기 물설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대로 싸면 우리는 물설사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설사에서도 우리 몸이 가져갈 게 있는 거야. 챙길 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물이에요. 수분을 60, 70%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되게 중요한 거지 우리 몸에서는. 그러니까 이 물설사를 그냥 보내기엔 아까운 거야. 이 물설사에서 물을 빼가는 거죠 얘가. 대장이 얘를 물을 빨아들여. 그러면 물설사에서 물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는 그 바나나통 같은 덩어리를 형성해가지고 항문으로 나가는 거지.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대장은요, 소장에서 흘러 들어온 소화된 음식물을 항문까지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소화된 음식물 중에서 수분,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배변의 형태로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대장이에요. 그리고 대장 내에는 정상 폐균이 있어요. 대장균 들어보셨죠? 네. 원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요거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해서 배변의 형태로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어디 있냐? 대장이야.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거는 소화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이에요. 소화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결론은 어쨌든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다 이래서 안 좋아지고 저래서 안 좋아지고 다 모르겠어. 그러면 다 안 좋아진다는 거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모르겠어. 답을 모르겠어. 다 못 외웠어. 이래서 안 좋아지고 저래서 안 좋아지는 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첫 번째 보면은 맛을 느끼는 세포가 줄어. 안 좋아졌죠? 후각의 기능, 냄새를 맡는 기능도 떨어져. 안 좋아졌죠. 미각, 맛을 느끼는 감각 떨어졌죠. 둔화돼서 다 안 좋아졌어. 그런데 그 맛을 느끼는 감각 중에서 특히 어떤 맛을 더 못 느끼냐? 짠맛과 단맛을 못 느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짠맛과 신맛의 중간에죠. 이런 식으로 한정 문제가 나와요. 그럼 틀린 거지 그거는.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는 거야. 그래서 짠맛과 단맛에 둔해진다는 거는 짠맛을 못 느끼고 단맛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할 때 뭘 많이 넣겠어? 소금, 설탕을 많이 치겠지.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짠맛과 단맛을 자꾸 헷갈리시면 소금, 설탕 많이 친다는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짠맛과 단맛에는 둔해지는데 반면에 쓴맛과 신맛에는 또 예민해져. 그래서 귤 같은 거 쉬어서 이제 못 먹어. 쉬어서 못 먹죠? 그런데 쓴맛에도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대상자들이 미각이 떨어지니까 맛을 잘 못 느끼니까 예전처럼 맛있는 게 없고 이거 먹어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음식이. 그러니까 뭐를 먹었을 때 맛이 없어. 그래서 입맛을 돋구려면 내가 더 잘 느끼는 맛이 있잖아요. 그 중에 쓴맛은 좀 잘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씁쓸한 나물 같은 거죠. 그러면 입맛이 확 돋거든. 그건 맛이 잘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에는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그것도 잘 느껴요. 그리고 2번처럼 충치도 생기죠. 이도 빠지죠. 의치, 트리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잘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액과 위액의 분비저하. 이게 무슨 얘기냐? 타액이 뭐예요? 침. 위액은요? 위에서 나오는 소액. 타액은 뭐냐면 침인데 그 침 안에 소화액이 들어있어요. 이 침이 그냥 있는 게 물이 아니라 여기도 소화시키는 소화액인 거예요. 어떤 걸 소화시키냐? 탄수화물. 빵, 떡 이런 거 있죠. 쌀 이런 거, 곡식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는 음식인데 걔네들이 입에서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꼭꼭 오래 씹으라는 거야. 잘 섞여야 될 거 아니에요. 침하고 얘네들이 잘 섞여야 되니까 꼭꼭 오래 씹으셔야 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 그 다음에 위에서 나오는 그 위산 있잖아요. 걔는 뭘 소화시키냐? 단백질을 소화시켜요. 근데 산성이에요. 산성. 산성, 염기성, 중성이 있는데 산성이라는 거. 산성이 뭐냐면 염산탈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염산 뿌리면 살 붙죠? 그렇게 되는 게 산성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 우리 위에서 나옵니다. 얘도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을 때, 살코기 먹었을 때 살코기를 녹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성이에요. 원래 산성인데 노화되면 노화될수록 이 산성이 약해져.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잘 분해를 시켜요?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겠지.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저하되고 위액에서 나오는 그 산성도가 떨어지니까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잘 안 녹으니까. 그리고 씹는 것이 어려워서 잘 못 씹으니까 영양 상태가 악화되고 섬유식이의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기 쉽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섬유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식이섬유라고 들어보셨죠? 식이섬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어디에 있냐? 배추를 똑 짜내면 그 심지. 그 심지 있죠? 그 다음에 고구마 끝에 이렇게 심 있잖아요. 그거 씹으시면 입안에서 하나도 없이 솜사탕처럼 다 없어져요? 아니죠. 끝까지 남아요. 얘네들은. 아무리 씹어도 남아. 그러면 얘를 다 꿀떡 삼키면 어디까지 가냐면 얘네는 다 지나가면서 남아서 어디까지 가냐?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대장까지 살아남아서 가. 그래서 대장에서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대장에 갔을 때 이렇게 식이섬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대장 내시경 해보셨을 거예요. 안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것들은 용종이죠. 이 잘라내야 돼.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뿔뚝 주머니를 만든 게 있어요. 개식이에요. 여기에도 똥찌꺼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가만히 놔두면 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뭘 해주는 애들이냐면 얘가 우리가 눈을 뭉칠 때 뭐 하나 집어넣고 뭉치면 훨씬 잘 뭉쳐지죠.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똥찌꺼기들이 얘한테 갖다 붙어요. 붙으면서 이렇게 부피를 만들어주거든요. 얘가 핵 역할을 하는 거지. 똥이 여기에 들러붙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 낀 이런 찌꺼기들을 여기에 붙이는 거지. 그런 걸 많은 걸 드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식이섬유가.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거지. 그래서 생야채, 생과일 이런 거 많이 드시라고 했었잖아요. 대장암 대상자한테 들어가는 거 통곡식, 생야채, 생과일 이런 거 많이 드시라고 한 게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과일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통곡식. 그게 무슨 말이냐? 껍질 홀랑 벗기지 않은 곡식이에요. 귀리, 조, 수수, 그다음에 쌀도 백미 말고 현미. 얘네들은 어떻게 입에 들어가서 꺼끌꺼끌해요. 그 껍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식이섬유예요. 그 꺼끌꺼끌한 개가. 그래서 그런 거를 드셔주시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이거 붙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이고, 점심시간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연결해서 좀 다시 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